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07학년도 9월 예술 지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 철학 지문이죠. 예,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선생님하고. 자,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읽는 순간 이 글은 1차적으로 예술은 무엇이냐에 관한 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 반응이지.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뒤집어요.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자, 이 모두를 예술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은 이 꼴이지.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니까는 앞에 것은 지우고 이 글의 화제는 예술의 본질이구나. 자,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공통되는 속성이 있대.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뭐냐 해서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공통되는 속성이라는 거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이 뭐죠? 공통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지. 하에서 전개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술의 본질은 곧 뭐다?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에 공통되는 속성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다 라는 서양의 정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다 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다 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대. 좋아. 하지만 또 뒤집어요.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해서 그렇다면 화제가 최종적으로, 그죠? 현재까지 화제가 최종적으로 예술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술의 공통되는 속성이 모방인가, 감정의 표현인가, 형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화제가 일단 전환됐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가 앞에 거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줘. 갑자기 화제가 더 전환돼 버려요. 그죠? 이 중에 정말 예술의 본질은 뭐냐에 대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 쪽으로 화제가 전환됐어요. 도대체 뭘까? 자,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 자, 본질적 속성 앞에 나왔던 말이죠. 뭐예요? 공통되는 속성, 예술의 본질 같은 말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보자. 곧 발레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그렇죠?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 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가다 보면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 자, 이것도 같은 말이지.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 공통되는 속성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거 뭐야?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래요. 그럼 뭐지? 이 말은 왜 할까?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공통적인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락의 내용은 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 찾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이야기 흐름을 잡았고 그럼 다른 방식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서 한 번 더 확인되는 게 뭐다? 본질은 없다.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에 유사성에 의해서 성립하는 개념이니까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식은 유사성이구나. 이러한 경우에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보자.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유사하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 요 단어 본 적이 있어, 그지?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래. 그럼 얘가 뭐라는 거지? 앞에서 말했던 본질. 그죠? 이건 없어. 자, 비슷한 예니까는 앞에 거랑 또 이꼴이 될 것이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도 이꼴이 될 거야, 그지? 자, 뭔가 이꼴이 되는 포인트를 찾읍시다. 실을 구워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래. 그럼 여기서 앞에 내용상, 그죠? 하나의 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뭐다? 공통되는 속성. 이렇게 대응되겠지?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습된 연계를 통해 구성이 된대. 그럼 뭔가에서 만들어지니까 뭐지? 그게 연계지. 연계가 바로 뭐라는 거죠? 여기서는 유사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에 실을 수 있어. 그래? 생각해볼까? 자, 밧줄이 이렇게 있고
짧은 실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대. 그게 밧줄이래.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실하고 여기 있는 실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하나의 밧줄 속에 실을 수 있겠군. 자, 생각 한번 해보면 되고. 그다음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자, 예술로 돌아왔고, 이와 마찬가지니까는 뭐다? 가족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예술은 나오네. 가족 유사성만 갖는 열린 개념이다. 자, 새로운 대상이다, 그지? 그럼 화제가 전환되면서 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친절하게 바로 나와요. 자,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끊고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일부와 끊고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그 점이 뭐죠? 그 점, 닮은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에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대요.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끊어읽기를 잘해보니까는 어떤 주어진 대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A야. 그 다음에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일부는 B라고 하면 이 A가 B와 닮은 점이 있으면 이 닮은 점, 다시 말해서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 그죠? 더 넓은 거 뭔가 있겠지. 여기서는 예술로 보면 예술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게 열린 개념이구나.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에서 한 번 더 뭐야? 확인사살, 그지? 본질은 없다를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고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쓰자. 기준으로. 자,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다. 의미는 뭐죠? 이렇게 열린 개념으로 봐야지 예술의 창조성이 뭐 된다? 보장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도 복잡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했냐면 앞부분에서 그죠? 이만큼의 내용이 다 나중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형식의 글이에요. 하기 때문에 글의 맥락이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